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황 방송, 이제 금요일 시장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한 주간 정리하는 시황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녹화가 좀 잘 안 돼서 또 계속 또 재녹화를 하네요. 이 빠르게 좀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장 오전 중에 저희가 시황 방송을 한번 만들었는데 그때 자료가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시장의 흐름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죠. 예. 잘 아시다시피 뭐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지금 상당히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온 모습입니다. 원래 시장이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는 호재는 또 한꺼번에 나오고요. 악재도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큰 그 악재가 바로 이제 북한발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북한 김정은이 뭐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식의 뭐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하락을 시킨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그 미국에서 철강 관련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모습이고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하루만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장을 좀 떨어뜨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도 그랬지만 뭐 미국 시장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간 부분이라 이미 시장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미 시장은 저점 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저러한 이유를 빌어서 떨어뜨린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이유는 없지만 저런 시장,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에서 조정이 불가피했다. 근데 그 조정을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 떨어뜨릴 것이냐라고 봤을 땐 저런 이제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철강 관련 관세 부과, 그리고 금리 인상, 뭐 이런 거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시장을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러한 명분을 시장에서 떨어뜨린 이유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238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시장 64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후광을 입었던 이 코스닥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제 싼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은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 업체가 그동안에 많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왔던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싸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음 주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 가능성에 있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나 뭐 다른 오늘 또 2차전지 관련돼서 외국계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뭐 다른 여타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다른 뭐 아시아 여러 가지 뭐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 유난히 우리나라 쪽, 그 대한민국 쪽에 2차전지 관련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과매도권의 과매도가
상당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여타 다른 나라들을 통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또 2차 전지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쪽에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건 딱히 없죠. 테슬라 모델 3와 그리고 뭐 GM이라든지 세계 세계 상당히 좀 큰 업체들의 전기차들이 속속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내 쪽에서는 그런 판매가 되고 있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제품이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제품들이 빠르게 좀 시연이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나 뭐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은 결국엔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에서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차라리 수소차나 자율주행차 쪽으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고 2차 전지도 아직 뭐 끝난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 종목별 이슈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게임주들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좀 단기적인 조정이 크게 나왔죠. 하지만 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쪽은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융주들을 한번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금융주들이 이제 본격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그동안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 만다 뭐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축소라는 개념을 통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 뭐 보유자산이 축소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채권의 매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락을 하고 수익률 관련된 부분이 하락을 하면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12월에 또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융주들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동안에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받았던 은행주나 보험주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제일 강세 흐름을 보일 때 이 관련주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갔었던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수 방어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금융주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는 업종들이 다음 주에 좀 그나마 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음 주만 지나면 이제 그 제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최장 기간의 휴일이 다가옵니다. 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상여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여금. 그러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은 D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매도를 해야 금요일 날에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이제 목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 돈을 찾을 거니까.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차라리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이나마 반등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10일 정도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지실인 거죠. 상당히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추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많으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리스크 관리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식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버리지를 통한 뭐 인버스를 통한 뭐 해치 투자보다는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종류 뭐 전기차주도 있고 게임주도 있고 제약 바이오주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IT주도 있고 뭐 이런 주식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수를 일단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줄이시고요. 현금을 높이시고 예, 소나기를 피하시는 그런 전략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분명히 또 기회는 있고요.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죠. 지나고 보면 또 이 시점이 절호에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또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 지금 시점 힘들지만 좀 잘 버텨나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 K투자정보 서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뭐 동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기, 좋아요 등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뭐 양질의 좀 정보들을 아셔야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잘 신청해 주셔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